서하준의 휴대폰에는 차단한 번호가 17개였다. 모두 지난 석 달 사이에 추가된 것들이었다. 하준 씨, 이번 주 녹음 작업 취소됐어요. 갑자기 예산이. 미안한데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 회사 방침이라서. 변명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32의 음향 엔지니어에게 일이 끊겼다. 이유는 명확했다. 그가 참여한 스타트업의 청각 보조 알고리즘 시연 이후 대기업 루멘테크와의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대신 내부 자료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소문은 충분했다. 하준은 작업실 스피커 앞에 앉아 헤드폰을 벗었다. 귀가 아팠다. 소리를 다루는 사람이 소음에 지친다는 게 아이러니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루멘테크 인사팀이었다. 윤채원 부회장 개인 스튜디오 관리 제한. 월 800만 원. 주거 제공. 3개월 계약. 하준은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은 채 화면을 응시했다. 루멘테크. 바로 그 회사였다. 윤채원이라는 이름도 알고 있었다. 공식 석상에는 거의 나서지 않으며 감각 과민으로 대면 소통이 어렵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메일 하단에는 짧은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다. 비밀 유지 서약 필수. 외부 접촉 제한. 하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통장 잔액은 2달치 월세도 채 안 됐다. 위험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루멘테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답장 버튼을 눌렀다. 수락합니다. 전송 직후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하준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서하준 씨. 낮고 침착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내일 오후 2시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짐은 최소한만 챙기세요. 윤채원 부회장님이십니까? 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스튜디오에서 들은 것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통화는 끊겼다. 하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펴봤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튜디오는 지하 2층에 있었다. 방음문을 열자 공기압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하준은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공간을 살폈다. 벽면은 흡음재로 덮여 있었고 천장에는 디퓨저가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감각 과민이 있는 사람의 공간치고는 장비가 너무 많았다. 믹싱 콘솔, 모니터 스피커, 그리고 낯선 형태의 마이크 어레이까지. 편하게 쓰세요. 인터폰 너머로 채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는 위층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내 손으로 연락하세요. 하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 짐작했다. 첫 사흘은 조용했다. 하준은 스튜디오를 점검하고 장비 상태를 확인했다. 채원은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다. 지시는 문자로만 왔다. 오늘은 쉬세요. 내일 오전 콘솔 점검 부탁합니다. 나흘째 밤 하준은 잠이 오지 않아 스튜디오로 내려갔다. 헤드폰을 끼고 룸톤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벽면 한쪽에서 미세한 반향이 어긋났다. 그는 헤드폰을 벗고 손으로 벽을 두드렸다. 소리가 0.2초 늦게 돌아왔다. 하준은 흡음재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 안쪽에 초소형 수음기가 박혀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그는 스튜디오를 한 바퀴 돌며 6개를 더 찾아냈다. 찾아냈군요. 갑자기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준은 고개를 들었다. 불이 꺼진 채였지만 소리는 또렷했다. 당신 귀는 믿을만하네요, 서하준 씨. 채원이었다. 그런데 목소리가 달랐다. 전화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 단단하고 명확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준이 물었다. 방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겠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준은 손에 쥔 수음기를 내려놓았다. 내일 오후 2시 스튜디오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때 설명하죠. 스피커에서 노이즈가 짧게 터지더니 연결이 끊겼다. 하준은 어둠 속에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다. 자신이 무엇을 발견한 건지 그리고 무엇에 발을 들인 건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고요는 연출된 것이었다. 채원은 정확히 오후 2시에 스튜디오 문을 열었다. 하준이 알던 모습과 달랐다. 무표정한 얼굴 대신 또렷한 눈빛이 있었다. 앉으세요. 채원이 말했다. 길 겁니다. 하준은 의자를 당겼다. 채원은 그 맞은편에 앉아 태블릿을 꺼냈다. 제 과민증은 거짓입니다. 정확히는 연출이죠. 8개월 전부터요. 왜요? 루멘테크 산하 연구소에서 기술 탈취가 일어났습니다. 외주 업체의 알고리즘이 우리 내부 개발로 둔갑했어요. 안전 검증도 건너뛰었고요. 저는 그걸 추적했습니다. 채원이 화면을 넘겼다. 문서 목록이 나타났다. 계약서, 이메일, 회의록. 하준은 그중 하나에서 익숙한 명칭을 봤다. 청각 보조 알고리즘 버전 2.3. 이건 당신이 개발에 참여한 프로젝트 맞습니다. 채원이 말을 이었다. 루멘테크는 그 기술을 원했지만 정당하게 사들이지 않았어요. 대신 내부 자료 유출 의혹을 만들어 협력사들을 압박했죠. 당신은 그 과정에서 잘린 겁니다. 하준은 숨이 막혔다. 그가 겪은 석 달이 우연이 아니었다. 증거는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움직이자 회사가 먼저 움직였어요. 보안 강화라는 명목으로 관련 파일을 삭제했고 저를 고립시켰죠. 과민증 설정은 그때 만든 겁니다. 회의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누구도 제 공간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채원은 태블릿을 끄고 하준을 똑바로 봤다. 당신을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기술은 소리를 남깁니다. 삭제된 회의 음성도 덮어쓴 통화 기록도 복원할 수 있어요. 제게는 권한이 있고 당신에게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준은 손을 맞잡았다. 떨림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제가 거절하면요? 계약금은 그대로 드립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계속 더럽혀진 채로 남는 거겠죠? 채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하준은 창문 없는 벽을 바라봤다. 침묵은 안전이 아니었다. 그건 그가 지난 석 달 동안 배운 것이었다. 뭘 하면 됩니까? 채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지워진 소리를 찾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하준은 밤마다 스튜디오에서 작업했다. 채원이 확보한 회의실 잔향 데이터를 불러와 주파수를 분리하고 노이즈를 걷어내고 덮어쓴 음성 아래 묻힌 원본을 찾아냈다. 3월 14일 임시 이사회 복원 완료했습니다. 하준이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루멘테크 상무의 목소리였다. 외주 업체 계약은 파기합니다. 자료는 이미 확보했으니 문제 없어요. 법적 리스크는 유출 의혹으로 덮으면 됩니다. 채원은 아무 말 없이 기록을 저장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끝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이걸로 6건입니다. 채원이 말했다. 2건만 더 있으면 충분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이 변했다. 부회장님, 보안팀에서 스튜디오 정기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인사팀 메시지였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채원은 즉시 하준에게 연락했다. 내일 오전 10시. 장비를 숨겨야 합니다. 하준은 밤새 움직였다. 복원 장비를 분해해 부품별로 나누고 악기 케이스 안쪽 스펀지를 파내 그 속에 집어넣었다. 하드디스크는 믹싱 콘솔 하부에 자석으로 고정했다. 케이블은 원래 배선처럼 묶었다. 다음 날 아침 보안팀 3명이 내려왔다. 그들은 스튜디오를 꼼꼼히 살폈다. 콘솔을 열어보고 선반을 뒤지고 벽면을 두드렸다. 하준은 구석에 서서 숨을 죽였다. 깨끗하네요. 팀장이 말했다. 역시 부회장님 공간이라 그런가. 그들이 나간 뒤 하준은 주저앉았다. 손바닥에 땀이 가득했다. 채원은 그날 저녁 스튜디오로 내려왔다. 수고했어요.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틀. 금요일 오전에 발표합니다. 상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도 멈출 수 없어요. 하준은 장비를 다시 꺼내 조립했다. 마지막 2건의 음성을 복원하는 데는 48시간이 걸렸다. 채원은 그 옆에서 문서를 정리했다.
증거와 증언, 타임라인과 금전 흐름. 목요일 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채원이 말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복원된 목소리들이 울리고 있었다. 지워졌던 것들이 돌아온 소리. 이제 그것들은 다시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윤채원 부회장의 긴급 발표라는 소식에 언론이 몰려들었다. 금요일 오전 기자회견장은 가득 찼다. 감각과민으로 대면을 피하던 인물이 직접 나선다는 것 자체가 뉴스였다. 채원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표정은 평온했다. 소리를 듣지 않으면 책임도 들리지 않습니다. 첫 문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8건의 복원된 음성이었다. 회의 내용, 지시사항, 금전거래. 삭제되었던 것들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하준이 작성한 기술 흐름도가 떴다. 탈취된 알고리즘이 어떻게 내부 개발로 둔갑했는지 그 과정이 선명했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플래시가 터졌다. 채원은 끝까지 서 있었다. 사흘 뒤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됐다. 일주일 만에 관련 임원 4명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루멘테크 주가는 12% 하락했지만 이사회는 채원에게 사과문 발표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채원은 한 달 뒤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자발적이었다. 그는 기술윤리재단을 만들었다. 이름은 잔향이었다. 하준은 그보다 먼저 서울을 떠났다. 동해안의 작은 도시. 그곳에 후반 작업 스튜디오를 열었다. 간판에는 이름 대신 주파수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어느 가을 오후 하준은 작업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했다. 재단에서 온 메시지였다. 기술 복원 자문 제안. 참여 의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윤채원. 하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 요즘은 잘 주무십니까? 답장은 다음 날 왔다. 네. 처음으로요. 하준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첨부해 회신을 보냈다. 바다 소리를 녹음한 20분짜리 트랙이었다. 제목은 고요가 아닌 것이었다. 그는 헤드폰을 벗고 스피커를 켰다. 파도 소리가 스튜디오를 채웠다. 지워지지 않는 소리. 선택된 울림. 침묵은 더 이상 강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각자의 몫이었고 기록이 되었으며 때로는 회복이기도 했다. 하준은 작업 파일을 저장하고 불을 껐다. 내일도 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여기까지 모음 구역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하준과 윤채원의 이야기는 지워진 것을 되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소리를 다루는 사람과 침묵을 연출해야 했던 사람. 둘은 각자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조용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강요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 경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작품을 응원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작품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쓰는 힘이 됩니다.